상상해 보시죠. 매달 꼬박꼬박 여러분의 계좌로 무려 15%의 배당금이 현찰로 꽂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와, 15%요? 그것도 매달 들어온다면 뭐 거의 완벽한 은퇴 계획 아닌가요? 그렇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월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서 그 주식 차트를 딱 보면요. 네네. 막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탈출하듯이 네. 주가가 안정이 끔찍한 자유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 15%라는 달콤한 현금 다발이랑 공포에 질려서 추락하는 주가. 이게 진짜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자산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모순이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딱 보면 투자자들 뇌에 인지부조화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해부할 대상이 바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모기지 리츠 주식, AGNC입니다. 네, 오늘 이 탐험을 위해서 투자 분석가 제이 코겐트님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 자료를 저희가 소스로 준비했죠. 맞습니다. 이 기이한 자산을 낱낱이 뜯어볼 텐데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2020년 3월의 거시경제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솔직히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중동 전쟁의 전운이 막 짙게 깔리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죠. 네, 그 여파로 지금 환율도 난리 났잖아요. 국내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1,500원. 진짜 투자자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전형적인 그 극단적 회피 상세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계좌를 딱 열었는데 AGNC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찍힌 파란불을 보고 계신다면 아우, 생각만 해도 진짜 당장이라도 그 매도 버튼 누르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지는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과연 이 주식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가치 함정일까요? 아니면 피가 낭자한 거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극적으로 구원해줄 일생일대의 골든타임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가장 먼저 시장을 막 뒤덮고 있는 공포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AGNC라는 기업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질이요. 사실 사람들이 주가가 막 폭락하면 이거 기업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지레짐작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 코겐트의 분석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저도 소스 자료 읽으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주가 차트만 보면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펀더멘탈은 그러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은 소름 돋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거죠. 진짜 소름 돋죠. 지금 주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던 온스당 10달러 선이 무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이 이른바 에이전시 MBS로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정리가 하나 필요한데요. 에이전시 MBS라는 게 쉽게 말해서 미국의 국책주택금융기관들이 지급을 보증하는 아주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입니다. 이를 받쳐주고 있는 최고 안전등급의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파산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채권에서 내 원금을 떼일 리스크는 그냥 제로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본질적인 신용 위험, 그러니까 돈 떼일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에요. 게다가 이 안전한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당장 이번 달 2020년 3월에도 주당 0.12달러의 월배당을 확정해서 지급을 했죠. 네, 주가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연간 시가 배당률로 환산하면 무려 14에서 15%에 육박하는 겁니다. 와, 원금은 미국 정부가 보증할 만큼 안전한데 이자는 매달 15% 페이스로 쏟아진다.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거든요. 오, 어떤 비유죠? 지금 AGNC라는 자산이요. 딱 그겁니다. 미국 정부가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고 보증 마크에 쾅 찍어둔 거대한 티타늄 금고요. 티타늄 금고. 와,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매달 15%씩 불어나는 현금 다발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아, 완벽해 보이는 금고 비유네요. 근데 그 비유에 시장이 현재 패닉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덧붙여야 이 큰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놓쳤나요? 아니, 금고 안에 돈도 진짜고 금고 자체도 막 정부가 보증해서 튼튼하다면 네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좋은 걸 헐값에 내다 버리고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금고 자체는 여전히 튼튼한 게 맞습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이 그 금고를 사기 위해서 아주 고금리의 신용카드로 수억 원의 빚을 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빚으로 샀다. 네, 금고 안에서는 15% 이자가 나오죠. 근데 갑자기 신용카드 회사가 내일부터 대출 이자를 20%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통보한다면 어떨까요? 헉, 20%요? 그럼 금고에서 나오는 돈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지금 금고의 내부가 썩어서가 아니라 그 금고를 유지하고 굴리는 데 들어가는 외부 비용에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금고 안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금고를 소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폭발했다. 이게 바로 소스에서 지적한 거시경제의 역습이 시작되는 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이한 주가 폭락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AGNC라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레버리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군요. 맞아요. 모기지리치 회사들은 자기 돈만으로 채권을 사지 않아요. 은행이나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런 다음 그보다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장기 주택담보채권을 사서 그 이자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먹고 사는 구조죠. 아, 예를 들면 단기로 한 2%의 돈을 싹 빌려와서 5%짜리 정부 보증 채권을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앉아서 3% 마진을 남기는 거니까요. 네네. 게다가 그 과정을 엄청난 규모로 막 부풀려서 굴리면 청취자분들이 열광하는 그 15%의 배당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2026년 3월의 거시경제가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숨통을 아주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이고 있는 거죠? 중동발 에너지 쇼크로 유가가 확 치솟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막 미쳐 날뛰기 시작했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시장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금리 인하 커드를 도로 쑥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4.3%를 돌파하면서 폭주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2%에 빌려오던 단기 자금의 이자가 갑자기 치솟아서 막 5%, 9%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와, 내가 받는 이자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커져버리는 그야말로 무서운 역마진이 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스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AGNC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역마진 하나가 아니라 이중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중고. 첫 번째 고통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달 비용 증가라면 그럼 두 번째 고통은 또 뭔가요? 두 번째 고통은 바로 기존에 들고 있던 그 자산, 즉 튼튼하다고 믿었던 그 티타늄 금고 자체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튼튼하다면서요? 튼튼한 건 맞는데 가격표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투자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지 알려주시죠. 바로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다. 그 원리를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금리가 오르는데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작년에 이자 3%를 주는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샀어요. 그런데 오늘 시중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서 그냥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5%를 준다고 해보죠. 네네. 자, 이제 누가 여러분의 그 3%짜리 채권을 100만 원 제값 주고 사려고 할까? 아하, 아무도 안 사겠죠. 다들 그냥 은행 가서 5% 받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채권을 팔려면 가격을 80만 원, 90만 원으로 깎아서 손해를 보고 넘겨야 하는 겁니다. 아, 정확히 이해됐어요. 지금 AGNC의 거대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4.3%를 넘는 고금리가 확 덮치니까 이들이 쥐고 있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채권 자산 가치가 서류상으로 깎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조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들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쪼그라드는. 와, 이거 완전 완벽한 이중 압박에 갇힌 심이네요. 네, 자산 가치는 깎이고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전문가님, 근데 제가 여기서 청취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좀 날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말씀하시죠. 아니, 펀더멘털이 안전하고 뭐 거시경제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외부파도 한번 딱 쳤다고 이렇게 뼈대까지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레버리지 구조라면요. 네, 애초에 AGNC라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기업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런데 이걸 모기지리츠 산업의 전체 생태계랑 연결해서 보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마요?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건 AGNC만의 어떤 방만 경영이나 실수가 아니에요. 15%라는 그 압도적인 고배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산업 자체가 선택한 필수적인 엔진입니다. 그 엔진이 없으면 고배당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 엔진 자체가 불량품인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그 엔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뜻이군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AGNC는 평화로운 바다에서는 진짜 누구보다 빠르고 듬직하게 달리는 거대한 여객선이에요. 여객선. 네. 문제는 지금 이 여객선이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의 100년 만에 거대한 허리케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아, 100년 만에 허리케인. 배 자체의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몰아치는 역풍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연비가 최악으로 떨어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부패나 부실이 아니라 대외 변수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그러나 아주 극심한 진통이라는 게 이번 제이코젠트 분석의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아, 100년 만에 허리케인을 돌파하고 있는 여객선이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이 주식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그리고 왜 소스의 저자가 여전히 이 자산 가치를 믿고 있는지 좀 명확해지네요. 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독한 허리케인이 다 지나가고 그 파도가 잦아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바로 소스에서 말하는 역발상의 기회와 직결되는 부분 맞죠? 네, 맞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지금 당장의 공포가 영원할 것처럼 반응하잖아요. 근데 역사는 우리한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죠?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방화세를 당긴 원인이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전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전쟁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그 전쟁이라는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할 때 거시경제의 도미노는 어떻게 쓰러지게 되나요?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쓰러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해소되면 치솟았던 유가가 제자리를 찾겠죠. 네, 기름값이 떨어지겠죠? 기름값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꺾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연준은 마침내 금리를 내릴 아주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럼 4.3%를 돌파하면서 폭주하던 미 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금리가 오를 때 AGNC가 이중고를 겪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와, 이거 완전한 이중의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이 코젠트가 포착한 핵심 인사이트가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요. 금리가 고점을 딱 찍고 내려오는 그 하락 전환 구간은 AGNC 같은 모기지리체 주식들에게 그야말로 가장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던 황금기였습니다. 조달 비용, 그러니까 갚아야 할 이자는 뚝 떨어져서 숨통이 확 트이고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쥐고 있던 정부 보증 채권들의 가격은 시소처럼 다시 튀어오르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억눌렸던 엔진이 다시 막 폭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주가가 대중의 공포심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닥을 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다들 도망가느라 바빠서 주가가 헐값이 된 상태죠? 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그 귀한 티타늄 금고를 고철값에 막 던지고 도망갈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역발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또 한 번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남들이 팔 때 서라. 이거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이나 할 법한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명언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계좌가 막 반토막이 나고 매일같이 파란불이 켜지는 걸 보면서 버티는 게 보통 멘탈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는 칼날에 맨손으로 잡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구체적으로 청취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가요? 뭐 그냥 기도하면서 존버하나요? 그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스의 분석가는 이 상황을 그저 수동적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활용한 능동적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인내요? 그 무기가 도대체 뭔가요?
바로 매달 어김없이 들어오는 15%의 배당금입니다. 아, 배당금. 맞다. 배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파도를 견뎌내는 동안 그 현금을 그냥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요. 바닥으로 추락한 에이전시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데 재투자, 즉 드립을 하는 겁니다. 와, 저 지금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주가가 10달러 아래로 폭락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똑같은 배당금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통스러운 이 하락장은 역설적으로 주식수를 가장 싸고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박앤셀 기간이 됩니다. 아, 싼값의 지분을 쫙쫙 늘린다. 네, 그렇게 끊임없이 평단가를 낮추면서 주식수를 불려가다 보면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이 도래하겠죠. 그때 투자자는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되는 겁니다. 어떤 토끼들이죠? 첫째, 억눌렸던 주가가 본질 가치를 찾아서 급반등할 때 거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요. 네네. 둘째, 그 고통스러운 바닥 구간에서 재투자를 통해 한 더미처럼 불려놓은 주식들이 뿜어내는 그야말로 극대화된 절대 배당 수익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짜릿한 시나리오네요. 남들이 공포에 눈이 멀어 도망칠 때 자산의 진짜 펀더멘탈을 꿰뚫어보고 묵묵히 배당을 재투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군요. 맞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을 쭉 정리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 짙은 안개가 확 걷히는 기분이에요. 사실 처음엔 그저 15%나 주는데 왜 가격이 박살날까? 의아하기만 했고 그냥 위험한 쓰레기 주식인 줄만 알았거든요. 투자에서 그 표면적인 가격표랑 내부의 본질 가치를 딱 분리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15%라는 달콤한 숫자 뒤에는 현재 지정학적 위기랑 4.3% 국채금리라는 혹독한 한파가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이죠. 네, 구조적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이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절대 부서지지 않는 우량주택 담보대출 채권이라는 펀더멘탈, 그 본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투자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엔진을 보면서 배를 버리고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가 일시적임을 믿고 싼 값에 이 배의 지분을 늘려갈 것인가? 네. 소세 분석가는요. 펀더멘털을 믿고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견디는 자에게 안개가 거친 후 압도적인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자선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탐험을 훈훈하게 마무리하기 전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조금,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복잡하게 만들지도 모를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오, 방금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딱 끝난 것 같았는데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다룬 제이코글치의 소스에서는 매우 명확한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전쟁의 안개가 걷히면 그리고 금리가 다시 안정되면 폭발적인 보상에 따를 것이다 라는 논리죠. 네, 역사적 데이터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조금은 서늘하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짙은 지정학적 안개와 고금리의 파도가 곧 지나갈 일시적인 날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날씨가 아니다. 네, 세상의 갈등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고요. 물가는 고착화되고 금리가 과거의 그 평화로웠던 제로금리 시대로 영영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극한의 매운맛 환경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할 새로운 기후 그 자체, 즉 뉴노멀이 되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와, 정말 묵직한 가정이네요. 외부 환경의 악화가 단순한 일시적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인 상수가 되어버린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시대가 정말로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는 주가가 끝없이 녹아내리는 이 티타늄 금고를 껴안고 그 달콤한 15%의 배당금만으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역발상 투자란 그저 안개가 걷히고 맑은 날이 오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거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존하며 걷는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볼 여지가 참 많은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험난한 투자 여정에 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